서울 강남 번쩍이는 외제차 매장. 대리석 바닥은 구두 한 짝 찍히는 소리에도 울릴 만큼 반짝였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자동차 가죽 시트의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아, 어지간히 촌스러워서 원. 직원 하나가 콧방귀를 뀌며 문 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가 본 건 해진 재킷을 입은 노인 한 명과 낡은 가방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약간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작은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따라오고 있었다. 저기요, 혹시 이 차는 얼마쯤 하나요? 할아버지가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가 가리킨 건 딱 봐도 수억은 훌쩍 넘을 고급 스포츠카였다. 직원은 멀뚱히 그를 바라보다가 비웃음 섞인 말투로 대꾸했다. 이 차요? 어르신, 이건 그냥 보시는 거예요. 가격 듣고 놀라실까봐. 그래도 궁금해서. 시작가가 3억 8천입니다. 근데 현금이나 신용도 있으면 몰라도 딱 봐도 직원은 슬쩍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 야, 저기 거지 2명, 그냥 구경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매장 안쪽 직원들도 킥킥 웃었다. 진짜 용감하시다. 외제차 매장 와서 구경이라도 하겠다는 그 멘탈이 존경스러워. 아니, 신발도 떨어져 나갔어. 쟤네들 와서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책임질 수는 있으려나? 그들은 입을 가리고 낄낄대면서 속삭였지만 할머니는 다 들었다. 작은 어깨가 움찔 떨렸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여보, 그냥 나가자. 아니야, 당신이 보고 싶다 했잖아. 우리 손자가 사준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손에 꼭 쥔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 손에선 오래된 흙 묻은 자국이 보였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다. 진짜 미치겠네. 이 사람들 냄새도 나잖아. 혹시 노숙자인가? 지금 손님도 많은데. 그러더니 매장 구석에 있던 팀장을 불렀다. 팀장님, 저 노인네들 좀 조용히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매장 분위기 망치잖아요. 팀장 역시 그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는 정장을 다듬으며 노부부에게 다가왔다. 저 어르신들, 여기 차량들은 워낙 고가다 보니 일반 매장처럼 구경만으로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약이 되어 있는 고객 우선으로 상담하고 있어서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히.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허리를 더 숙였다.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가방을 꺼내며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냈다. 흔들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핸드폰은 옛날 모델이라 터치도 아닌 버튼식이었다. 당신 뭐해? 전화 좀 해야겠어. 우리 손자 오늘 시간 된다 했잖아. 지금? 여긴 그만 나가야 할 것 같.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전화기를 귀에 댔다. 응, 준아? 그래, 할미라. 지금 그 내가 얘기했던 차 보러 왔는데 말이야, 그 직원들이 자꾸 우릴 나가라 그러네. 그냥 가야겠지?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매장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 바로 온다고? 아니야, 오지 마. 그냥 나가려던 참이었어.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팀장이 말했다. 손자요?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차는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매장 정문이 벌컥 열렸다. 검정 슈트에 선글라스를 쓴 건장한 남성 2명이 먼저 들어섰다. 뒤이어 하얀 슈트를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등장했다. 그의 발걸음이 매장 전체를 조용히 만들었다. 할머니. 그 남자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얘졌다. 저 사람 혹시 그 회장이잖아. 그 유명한 제이모터스의 차준혁 대표. 그 이름이 매장에 퍼지는 순간
팀장의 다리가 풀렸다. 직원들은 숨죽였다. 할머니, 누가 뭐라고 했어? 누가 감히 내 할머니한테 무례하게 굴었어? 차준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매장 전체를 훑어보며 말했다. 지금 이 매장 당장 책임자 불러와. 아니, 내가 직접 본사에 얘기하지. 우리 회사와 거래 끊자고.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노부부가 그 유명한 글로벌 모터스 그룹 회장의 조부모라니. 할머니는 그런 직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보긴 봐야겠다 했지. 내 손자가 사주겠다고 한 차가 어떤 건지. 그 말에 매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금 이 매장 본사에 연락하겠습니다. 차준혁 대표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매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앞서 할머니에게 조롱 섞인 말을 던졌던 직원들은 얼어붙은 동상처럼 굳어 있었다. 팀장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 준혁은 느리게 단 한 걸음씩 직원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가 걸을 때마다 하이힐보다도 뾰족하게 구두 소리가 울렸다. 방금 전까지 내 조부모님을 구걸하러 온 노인처럼 몰아세운 게 오해였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그게 문제야. 몰랐다는 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돈 없을 것 같다 싶으니까 거지 취급한 거잖아. 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지춤을 잡아 끌었다. 이 매장, 지금 너희가 몸 담고 있는 곳, 누구 돈으로 굴러가는지 아냐? 제이모터스와 협력 체계로. 그 제이모터스, 내가 물건 내려주는 곳 아니었냐? 1년에 몇십 대씩 너희 브랜드 차량 매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그 차량 공급 중단하면 이 매장은? 응? 어떻게 될 것 같냐?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푹 숙였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이 사람들 다 내보내. 예? 사과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내 할머니한테 했던 말 하나하나 내가 다 듣고 있었다. CCTV도 다 있겠지? 인사팀 통해서 조치하마. 매장 매니저가 손을 덜덜 떨며 나섰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고객 응대 기준 철저히 재교육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한텐 이번 한 번만이란 말이 없어. 차준혁은 손을 흔들며 뒤를 돌아섰다. 할머니 보셨죠? 제가 여기서 차를 사시게 해드릴 수는 없겠네요. 직원 수준이 이 정도면 AS도 엉망일 테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말했다. 준아, 너무 화내지 마라. 어차피 우리야 외제차 안 사도 되잖니.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건데. 할머니, 세상에 가장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일부 직원들이 눈물을 쏟았다. 한 직원은 무릎까지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냉정했다. 눈물로 해결될 일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이 나이에 이런 대접 받을 이유 없어. 나도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는 이어폰을 꺼내 전화 버튼을 눌렀다. 인사팀이지? 지금 강남 1호점 전체 직원 교체 조치 들어가. 특별관리 대상 매장 등록하고 금일 이후 제이모터스 공급 중단. 정식 문서로 전달해. 그 말에 매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야말로 초토화였다. 매장을 나서는 노부부의 발걸음은 조용했다. 하지만 손을 맞잡은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준아, 이런 일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할머니, 세상에 돈이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 누구보다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놈들이 잘못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손자 정말 대견하다. 그깟 차 하나 사려고 온 건데 오히려 네가 다 지켜줬구나. 그깟 차요? 할아버지, 제가 말했잖아요. 뭐든 고르시라고. 딱 마음에 드는 모델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사실은 저기 빨간색 스포츠카가 마음에 들긴 했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탈 차는 아닌 것 같아서.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차로 모시겠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민정아. 방금 매장 취소됐으니까 우리 브랜드 차로 플래그십 신형 모델 하나 준비해줘. 예, 우리 할아버지 드릴 거야.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혁은 미소 지었다. 그 뒤 제이모터스 본사 로비에는 이런 말이 붙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리고 한쪽엔 노부부의 사진이 걸렸다. 조용히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그날 저녁 고요한 고급 빌라 단지.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언덕 위 한 채의 단독주택 거실에서 따뜻한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다. 준아, 더 먹어라. 갈비찜에 무도 푹 익었다. 할머니, 나 요즘 고기 좀 줄이고 있어서. 무슨 소리냐? 네가 어릴 땐 고기 보이면 사슴처럼 달려왔으면서. 할아버지는 옆에서 크크 웃었다. 내가 그때 준혁이 때문에 소 한 마리 값을 더 냈지. 고기 먹고 또 먹고 밥 3공기씩 퍼먹던 놈이 이제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준혁은 멋쩍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다. 그나저나 오늘 일로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잘 드셔주시니 다행이에요. 준아,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줄 아냐?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편하게 입으신 건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웃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은 내 외할아버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꽤 잘 살았단다. 시흥 쪽에 큰 농장도 있었고 건물도 몇 채 있었지. 근데 준혁의 눈이 반짝였다. 건물요? 그래. 근데 사람 잘못 믿은 게 화근이었지. 당시 믿고 투자했던 사람이 농장도 건물도 통장도 다 들고 튀었다. 말이 좋아 투자지 그 인간이 우릴 말 그대로 말아먹은 거지. 세상에. 그때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너희 엄마도 병원비 때문에 허리 휘었지.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게 그냥 다 내려놓고 검소하게 사는 거였단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살다 보면 속 터진다. 겉모습 치장한다고 속은 안 채워진다. 그래서 그냥 낡은 옷 입고 시장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녔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준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오늘도 일부러 그 옷 입고 가신 거예요? 응. 그냥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겪은 그 지난한 세월 이후 사람들은 달라졌는지. 할머니는 마치 긴 시간의 무게를 담듯 숨을 고르더니 뚜렷이 말했다. 달라지긴커녕 더 가혹해졌더라. 더 함부로 판단하고 더 무시하더라. 웃긴 건 뭔지 아냐? 그런 인간들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더라. 이 노인들이 부자다라는 신호만 들어오면 바로 굽신거려. 오늘 그 매장 놈들처럼요. 맞아. 딱 그 놈들처럼.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이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맞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겉에 있지 않아. 진심은 말 없이도 전해지는 법이지.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도 결국엔 무너진다. 그날 밤 준혁은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 전체 임원진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납품하는 모든 매장, 반드시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추가합니다. 정기 평가 때 외관 매출 외에도 사람 됨됨이 항목이 포함됩니다. 대표님, 그건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진짜 고객은 돈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주는 사람이에요. 임원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강남 외제차 매장에 다시 등장한 노부부. 이번엔 평상복이 아닌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날 해고당했던 직원들을 대신한 새 직원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어르신들 앉으시죠. 차 한 잔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공기가 달라졌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바뀌니까 공기도 바뀌는 법이에요. 이제서야 이 매장 고객을 맞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우리 차 한번 골라볼까? 할아버지의 장난기 어린 말에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예, 어르신, 마음껏 둘러보세요. 그 장면은 CCTV에도 직원들의 뇌리에도 깊이 새겨졌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던 시대는 그 순간 깨졌다. 바로 그 노부부 덕분에. 대표님, 이분들이? 강남 본사 1층 로비. 입구가 열리고 고운 한복 차림의 노부부가 다시 나타났다. 기억하던 초라한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두 눈엔 단단한 의지가 박혀 있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브랜드의 정신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준혁은 임원진을 향해 선언했다. 제 외조부모님이십니다. 순간 로비는 숨소리조차 끊겼다. 그 자리에 있던 경영진, 홍보실장, 심지어 새로 고용된 프런트 매니저까지 죄인처럼 고개를 떨궜다. 며칠 전 낡은 옷에 시장 바구니를 든 노부부를 무시했던 일은 이제 감히 꺼내기도 민망한 과거가 되었다. 지난번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면 우리 브랜드는 이미 망했을 겁니다. 준혁은 또렷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진짜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고급 브랜드는 그런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브랜드죠. 같은 시각 본사 회의실. 이상으로 고객 응대 혁신 프로젝트에 따라 고객 태도 평가를 정식 정책으로 승인하겠습니다. 모든 임원이 박수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몇몇은 뒷목을 잡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날의 망신은 아직도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얼굴이 창백해진 사람은 박영규 지점장. 바로 그 노부부를 쫓아냈던 장본인이다. 그는 지금 해고 통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회장실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박 지점장 들어오세요. 준혁이 말했다. 그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몰랐다. 그럼 만약 그분들이 진짜 형편없는 노인이었다면 그렇게 대하셔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 지점장님, 그날 당신 말 기억합니까? 시장 냄새나니까 저쪽 구석에 앉아 계세요라고 하셨죠? 박 지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요,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약자에게 강한 사람은 절대 우리 회사에 둘 수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외조부모님께서 원하신다면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 친구가 우리를 그렇게 내쫓은 거요?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매장 쓸고 닦는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한 번 기회를 줘보게. 대신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진짜로 사람을 대하듯 고객을 대해야 할 것이야. 돈 냄새 맡고 꼬리 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지. 박 지점장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며칠 후 전 매장 직원들은 진심 응대 교육을 이수받았다. 고객의 외모, 복장, 말투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면 바로 페널티가 부과되었다. 또한 실제 고객을 가장한 시크릿 고객 테스트가 도입되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그리고 준혁은 하나의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노부부 리셋 캠페인. 어르신들에게도 고급 브랜드는 열려 있다.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노부부는 모델이 되어 전광판과 지면 광고에 등장했다. 한복 입은 두 노인이 나란히 외제차 옆에 서 있는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 진짜 품격은 겸손에서 비롯된다. 그 광고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진짜 멋지다. 우리 부모님 생각난다. 저런 브랜드가 있다니 감동. 이게 바로 진짜 마케팅이다. 사람 냄새나는 브랜드. 몇 달 뒤 노부부는 조용히 시골 마을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아직도 직접 장에 가서 나무를 사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라디오를 고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 이름은 이제 한 대기업의 철학 속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회관 한쪽에 커다란 상자가 도착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 제작된 차량이 들어 있었다. 노인 전용 옵션이 적용된 고급 세단. 그 차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야, 저거 TV에 나오던 그 차 아뇨? 그분이 바로 그 회장님 외조부모시라잖아. 세상에. 하지만 노부부는 말없이 웃으며 뒷짐을 졌다. 우리? 그냥 시골 노인일 뿐이야. 다 지난 일이지. 그날의 작은 무시는 한 회사를, 한 사회를 바꿨다. 진짜 부자의 의미는 그 노부부를 통해 드러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세상에 증명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대접을 받은 기분이 드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왔잖아. 세상이 조금은 사람 같아졌어.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다.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세상에서